여러분 안녕하세요. 키튼TV 김수입니다. 오늘 제가 저번에 이어서 거울의 앨리스 책을 읽어드릴게요. 색다르다는 걸 알아냈다. 예컨대 난로 옆 벽에 붙어있는 그림도 모두 살아있는 것 같았고, 난로 선반에 있는 시계, 거울에는 뒷부분만 비쳤던 시계 안에는 작은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은 앨리스를 보고 빙긋 웃었다. 앨리스는 난로 안에 대장미 속에 체스발이 묻혀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방은 우리 거실만큼 깨끗하지 않군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앨리스는 곧 놀라서 아! 하고 탄성을 지르고 바닥에 엎드려서 구경하기 시작했다. 체스발들은 둘씩 짝지어서 행진하고 있었다. 앨리스는 말들이 놀랄까봐 수상한 소리로 중얼했다. 불공한가 영원이야. 부사 언저리에 앉아있는 건 하얀 왕과 하얀 여왕이고, 저기엔 성 두 채가 팔짱을 끼고 걷고 있네. 설마 내 말이 저희까지 들리지 않겠지? 앨리스는 얼굴이 더 바짝 들이며 말을 이었다. 아마 나를 보지도 못할 거야. 내가 안 보이는 게. 이때에 뒤에 있는 탁자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 얼른 돌아보니 하얀 병다가 하나 굴러와 바가지를 해댔다. 앨리스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궁금해서 호기심에 가득 찬 눈길로 지켜보았다. 한여왕이 소리쳤다. 우리의 목소리야! 한여왕이 달려가면서 세게 미는 바람에 하얀 왕은 잿더미 속에 넘어졌다. 우리 귀여운 랠리, 소중한 아기. 하얀 여왕은 허겁지겁 난로망을 딛고 기어 올라왔다. 하얀 여왕은 넘어지면서 다친 코를 문지르며 말했다. 어휴, 정말 어이가 없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대범벅이 됐으니 왕이 조기 신경질을 내는 것도 당연했다. 앨리스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가엾은 내리를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얼른 여왕을 들어 탁자 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어린 딸 옆에 놓아주었다. 여왕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손을 넣어 공중을 날아오르려나 숨이 찼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어린 릴리만 껴안고 있었다. 여왕은 한숨을 돌리고 나서 잿더미 속에 뚱하니 앉아있는 하얀 왕에게 소리쳤다. 화선 조심하세요! 화선? 왕은 화산이 있다면 아마 불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난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여왕은 여전히 숨이 차서 말했다. 다들 이렇게 날려버렸잖아요. 조심해서 나오세요. 화산에 날려가지 않게. 앨리스는 하얀 왕이 난로망을 한 단 한 단 힘겹게 올라오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니, 그렇게 올라오다간 탁탁까지 몇 시간이나 걸리겠어요. 제가 저한테 게 낫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왕은 질문을 알아듣는 것 같지 않았다. 아니, 앨리스의 소리를 듣지도 앨리스를 보지도 못한 것 같았다. 앨리스는 왕을 살짝 들어올려 영역을 끄집어낼 때마다 천천히 끄집어내었다. 여왕처럼 숨차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탁자에 올려놓기 전에 왕한테 묻은 데도 털어줬다. 앨리스는 나중에 보이지 않는 손에 들려 재를 털리면서 왕이 지은 표정은 나한테 처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끽 소리도 못하고 그저 입과 눈을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동그랗게 떴다. 앨리스는 막 웃다가 손이 흔들리는 바람에 하마터면 왕을 떨어뜨려 보였다. 앨리스는 왕이 자기 말을 듣지 못한다는 걸 깜빡히 잊고 소리쳤다. 제발 그렇게 웃기지 말아요. 당신이 자꾸 이제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입을 벌리지도 말아요. 제가 몽땅 입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덮었다. 자,
이제 말끔해졌어요. 앨리스는 왕의 머리를 부드럽게 매만져주고 나서 탁자에 있는 여왕 옆에 내어놓았다. 왕은 똑바로 들어누워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앨리스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조금 놀라서 왕에게 끼얹을 물을 찾으려고 방 안의 의자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방 안에는 잉크 한 면밖에 없었다. 잉크를 들고 돌아와 보니 그 사이에 왕은 정신을 차리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여왕과 속삭거리고 있었다. 목소리가 어찌나 작은지 앨리스는 거의 알아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어찌나 놀랐는지 수영 끝까지 얼어붙었어. 여왕이 물었다. 당신한테 수염이 어딨어요? 왕의 말에 이었다. 아까 그 공포는 결코 잊지 못할 거야. 여왕이 말했다. 메모해두지 않으면 잊을 수도 있죠. 앨리스는 왕이 후주머니에서 커다란 수첩을 꺼내어 뭔가 끄적거리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생각이 떠올라서 왕의 어깨 너머로 올라온 연필의 꽁지 부분을 쥐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가엾은 왕은 서글픈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한참 동안 말없이 연필을 씨름했다. 그러나 왕이 상대하기에 앨리스는 힘이 너무 셌다. 마침내 왕은 숨을 헛떡였다. 여보, 이젠 정말 가는 연필을 구해야겠어. 이 연필은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원치도 않는 걸 쓴던. 여왕이 물었다. 어떤 걸요? 여왕은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당신이 쓴 게 아니잖아요. 앨리스는 여전히 조금 걱정스러워하는 하얀 왕을 지켜보면서 옆 탁자에 놓인 책을 읽을만한 게 있는지 일전히 넘겨보았다. 그리고 혼자서 중얼을 했다. 내가 모르는 말로만 되어 있잖아. 거기엔 이렇게 쓰여있었다. 앨리스는 이 시를 두고 한참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을 해냈다. 맞아! 이거 거울라의 책이잖아. 이걸 거울에 비추면 글씨자가 다시 똑바로 비칠 거야. 제버워키, 전현무력, 유언 활달 토브, 언더베기를 선회하며 뚫고 있었다. 보르고르 부들은 모두 우울해했고 치우라 나스는 끼그리고 있었다. 제버워크를 조심하거라 내 아들아. 물어뜯는 두둥이와 핥히는 발톱을. 접착제를 조심하고 나갈게. 사납게 시근덕거리는 벤더스 네치 피해. 그는 보컬칼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맨섬으로 적을 찾아다녔다. 그러고는 텀도나무 옆에 머물러 잠시 생각에 잠겨있었다. 어디서 난 생각에 잠겨있자니 제버워크가 눈을 내 불꽃을 튀기며 털지나무 사이를 흔드는 듯 부글대며 달려왔다. 하나 둘 서슬이 시퍼런 범퍼칼로 푹푹 찔렀다. 그는 제버워크를 죽이고 머리를 잘라 이기양하게 돌아왔다. 네가 제버워크를 죽였다고? 이년아라 내 빛나는 아들아. 오 멋진 날이구나. 칼리. 그는 기뻐서 껄껄 웃었다. 전현무러 유언 활달 토우부가 언덕배기를 신뢰하며 뚫고 있었다. 보르고르부들은 모두 우울해했고 치부라 나스는 깨거리고 있었다. 앨리스는 시대 다 읽고 나서 말했다. 정말 멋진 시야. 하지만 좀 어렵다. 이 시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 같긴 한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누군가를 죽인 것만은 확실해. 앨리스는 갑자기 펄쩍 뛰었다. 참! 서둘지 않으면 다른 왕들을 보기도 전에 거울 밖으로 나갈지도 몰라. 정원부터 살펴보자. 앨리스는 단숨에 방을 빠져나와 계단을 달려내려갔다. 하지만 빨리 달려내려가기보다 늘 혼자 중얼거리던 아래층으로 좀 더 빠르고 쉽게 내려가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손가락을 난간을 내고 발을 공중에 띄우고는 아래층으로 살짝 날아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둥에 걸리지 않았다면
기둥에 걸리지만 않았다면 바로 문 밖으로 나갈 뻔했다. 앨리스는 너무 오래돼 공중에 떠